소개는 혹시 다운받아 더 해보셨나요? 이미 어디가 찢었다고 지적하는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 중이었는데 숙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한동안 그렇게 유도를 하고 나면은 이게 뭔 일이 그 어프락시메이션이라던가 이 오픈 컨텀 시스템을 다루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다음 수업도 그렇고 이 초정도 큐빗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러니까 최초의 큐빗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림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슬라이드도 있고 뭐 한서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내용을 정리하다가 잡다하면 이제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전 큐빗 관련돼서 한 2004년에 한스 무이치라는 이 데프트에 있는 교수님이 쓴 파퓰러한 아티클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4년 정도가 이제 우리가 1세대 큐빗이라고 할 수 있는 큐빗들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커멘트를 남기는 그런 아티클인데 굉장히 재밌는 문장들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초전 큐빗 이게 거의 마지막 문단인데 초전 큐빗들이 구현이 됐지만 아직 그 성능이 그렇지 않아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원리적으로는 가능한데 한 20년은 모두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20년 뒤가 지금 2024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가 했냐면 초전도 프로세서가 양자 오류 고정, 팩토리제이션 알고리즘 이런 거에 활용이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이 있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NMR 기반으로 양자 제어를 하는 게 상당히 리딩한 어프로치였고 거기다 원자 혹은 이온을 포획하는 기술도 수행이 되어 있었어서 우리가 걔네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수업 시간에도 보여줬던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초전도 큐빗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코비넌스를 갖는 이런 회로에서 시작해가지고 꽤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전환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은 한 요즘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트랜스몬 큐빗이라는 게 굉장히 전과 후로 어느 정도 이 큐빗의 역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수업은 이 첫 번째 세대 큐빗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대 큐빗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차르트 큐빗이라고 하는 큐빗이고요.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이 조셉슨 정션이 그냥 어떤 DC 볼티지 소스랑 이 캐패시턴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야가릭하게 연결되지 않은 어떤 초전도 아일랜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쿠퍼 페어의 숫자가 거의 굿 펀트 넘버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터너링 프로세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찰지 큐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뭔가 마그네틱 플럭스의 듀얼한 큐빗이 바로 플럭스 큐빗이라는 거거든요. 플럭스 큐빗은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조셉슨 정션이 여기 열에 나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큐빗이 이 페이스 큐빗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그냥 조셉슨 정션을 밸류 소스, 커런트 소스에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봤을 때 어떤 포텐셜 웰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트랩된 페이스 여기를 일종의 뭐 할모닉 어시레이터로 분사를 할 수가 있고 에너지 레벨들이 생길 텐데 엔할모닉하기도 해서 큐빗으로 활용할 수 있는 퀀타이즈 에너지 레벨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각각의 어떤 페이스 베리어블의 스루포인 모션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큐빗을 페이스 큐빗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첫 번째 세대 큐빗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통합적으로 이 세 가지를 바라보는 픽처 중에 하나는 이 EJ over EC라는 조셉슨 에너지랑 이 찰트 에너지의 비율이 어떤 값을 갖느냐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소개했던 charge 큐빗 같은 경우는 이 charging 에너지가 매우 커가지고 조셉슨 에너지보다 charging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charge를 그 아일랜드에 더할 때 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결국에 이 넘버가 거의 조정되어 있는 퀀텀 넘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리듬이 charge 큐빗이라고 할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persistent current state에 해당하는 것의 superposition이 이 flux 큐빗인데 여기 고리가 있을 때 이거의 상태들 중에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있을 테고 오른 그러니까 clockwise 아니면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도는 전류의 매크로스코픽한 상태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의 superposition으로 기술되는 게 flux 큐빗. 페이스 큐빗은 이런 포텐셜 웰에 있는 뭔가 퀀타이즈 레벨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harge 큐빗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테고요. 보다가도 슬라이드 내용이 또 있습니다. First generation 큐빗 중에 charge 큐빗 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쿠퍼 박스라고 CPB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합니다. 아까 잠깐 저기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회로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슈퍼컨덕터인 일렉트로드 사이에 인슐레이터가 들어있는 조셉슨 정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 볼티지 소스 VG라고 할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기 캐파시터가 있어가지고 CG라는 캐파시턴스가 존재하는 이런 간단한 회로입니다. 굳이 얘를 서킷 모델로 다시 나타내자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CG 그리고 조셉슨 정션 자체에 존재하는 캐파시턴스가 CJ 그리고 purely tunneling element가 EJ로 표현되는 조셉슨 정션이고 추가적으로
있는 이 멘탈 덩어리를 쿠퍼 페어가 저장될 수 있는 어떤 박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파란색으로 제가 방금 이 칠한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박스 혹은 아일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배운 대로 이 회로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라그랑지안을 사실 숙제에 있었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이 볼테이지 소스가 거기는 AC이고 여기는 그냥 DC인 건데,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플럭스를 서열하고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canonical charge는 를 phi 닷으로 편미분하게 돼서 이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시그마라 하면 및 이펙티브한 캐패시턴스라서 이 조셉슨 정션에서 오는 캐패시턴스랑 이 게이트에서 오는 캐패시턴스를 더해준 값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I 값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밀토니안은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 아마 숙제에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퀀텀 메카닉스로 가려면 이 캐노니컬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넣어줘야 되죠. 여기까지는 아마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이런 식으로 charge operator랑 플럭스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그 에너지 스케일, 그 쿠퍼 페어에 관련된 베이시스에서 에너지 스케일로 이런 베리어블들을 전환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차지를 쿠퍼 페어 차지로 노멀라이즈 시켜주는 쿠퍼 페어 넘버라는 베리어블을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페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베리어블도
만들면 물론 페이즈는 오퍼레이터로 잘 정의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리즈너블하게 우리가 그 게이지를 잘 픽스를 해주면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밀토니안을 다시 쓸 수가 있겠죠. 해밀토니안은 어떤 식으로 써주냐면 그래서 이게 쿠퍼페어 박스의 해밀토니안. 이게 reduced gauge charge이고 여기서 EC는 charging 에너지라고 지난번에도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 charging 에너지의 뜻은 저기 아일랜드가 있는데 저기다 전하를 하나를 더 더하는데 그는 에너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밀토니안은 보통 쿠퍼페어 박스 해밀토니안이라는 정도 찰리는 이 쿠퍼페어 박스 해밀토니안에서 어떤 스페시픽한 리짐을 우리가 찰리큐빗이라고 합니다. 설명드렸듯이 이 C가 이 J보다 훨씬 큰 리즘이고 이 경우에는 쿠퍼페어를 저 아일랜드에 더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로를 만들면 이 회로는 쿠퍼페어 넘버를 고정시키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게 이 찰지 큐빗의 리즘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그래서 저 해밀토니안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기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셉슨 에너지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터널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다시 써보면
때 N개의 쿠퍼페어가 갖는 상태가 갖는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겐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예를 들면 여기 게이트 차지, 그러니까 NG라고 하는 reduced decay charge의 함수로 만약에 그리게 되면 얘는 이 포물선을 각각 n에 따라서 다른 포물선을 갖도록 우리가 에너지 레벨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시메트릭하긴 한데 그리기 귀찮아서 조금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거 그래서 예를 들면 n이 0인 경우는 이 ng가 0인 부분을 기점으로 이 n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에너지 커브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예를 들면 그래서 NG가 1인 경우는 먼저 보면 N이 0인 브랜치, N이 1인 브랜치고 N이 마이너스 1인 브랜치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이 0인 것과 n이 1인 브랜치는 이 ng가 2분의 1인 지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에너지 값은 EC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델타 n이 1인 이 에너지 아이덴스테이트들의 에너지들은 n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반정수배일 때 항상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는 (4EC)라서 예를
그라운드 스테이트죠. 여기도 뭐 이렇게 바운스를 할 텐데. 그래서 저 노란 선을 따르는 라고 써 있습니다. 특히 NG가 N일 때는 얘가 항상 0의 에너지 값을 갖는 스테이트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이때는 NG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상태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 N이 플러스 1인 상태랑 N이 마이너스 1인 상태는 에너지가 여기에 존재하는 상태라서 4BC가 맞네.
컬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아랫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any union branch, any union branch any minus any branch가 이렇게 있고요. 터널링이 있어서 만약에 여기 디제너러시 포인트에서는 얘네들의 커플링이 엄청나게 큰 피지컬 이펙트를 받기 때문에 스테이트 믹싱이 일어나고 소위 말하는 어보이드 레벨 트러스팅이 일어나고 디제너러시가 사라지게 되는 그 커플링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의 커브를 그릴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EC고 그리고 이 NG가 예를 들면 2분의 1일 때 여기 사이 떨어진 간격이 있을 텐데 얘가 EJ로 주어지는 이런 레벨 스트럭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밀토니안이 있을 때 얘가 항상 첫 번째 excited state에 해당하는 뭐 아이겐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아이겐 에너지를 NG에 대해서 플롯한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점이 아까 말한 디제너러시 포인트라 하는 이 지점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이 스테이트 믹싱이 일어났을 때 얘네 둘은 원래 그 쿠퍼 페어 넘버 베이시스로 표현을 하면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얘는 쿠퍼 페어가 없을 때랑 엑세스 쿠퍼 페어가 한 개 있는 그 상태들에 이렇게 슈퍼포지션일 테고요. 이 같은 경우는 플러스 슈퍼포지션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0과 1의 중첩 상태이고 익사일 스테이트는 어퍼짓 페이스를 갖는 중첩 상태가 되는 게 이 NG가 2분의 1인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중심으로 익스펜션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레벨들은 쿠퍼페어 넘버가 0하고 1이 아닌 애들은 충분히 에너지 레벨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퍼 스페이스를 구성할 때 제외를 해줍니다. 얘들은 쿠퍼페어 넘버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면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쓸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텀은 사실 이 00하고 11 더한 게 그 트렁케이트한 허블 스페이스의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러니까 컨스턴트 에너지 offset을 주는 텀으로 생각을 해서 보통은 기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을 친숙하게
게이트 charge 넘버이기 때문에 얘는 게이트 볼티지를 통해서 튜닝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텀은 어떻게 될까요? 이 텀은 그냥 조셉슨 정션에서 나오는 파라미터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피드 할 때 배웠듯이 만약에 조셉슨 정션 두 개로 되어 있는 룹을 조셉슨 정션처럼 쓰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external한 magnetic flux로 EJ 값을 조절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 파라미터 두 개를 모두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회로가 구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 만약에 이 시그마 G랑 시그마 X랑 멀티플라이된 텀들이 각각 있을 텐데 여기에 붙은 코에피션트의 크기가 여기에 붙은 애들보다 크면은 사실 해밀토니안은 거의 그 시그마 G로 근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해밀토니안의 아이겐스테이트는 그 시그마 G의 아이겐스테이트인 0하고 1 스테이트 슈퍼페어 넘버 스테이트랑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N주가 0이다 델타 N주가 0이다 그러면 이 해밀토니안은 X가 되기 때문에 시그마 X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이겠죠. 그래서 저기 그린 것처럼 NG가 2분의 1일 때 아이겐 스테이트는 0 스테이트 플러스 마이너스 1 스테이트의 슈퍼포지션으로 항상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H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스테이트를 넣으면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스테이트는 사실 시그마 X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아이겐 밸류를 받는 아이겐 스테이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제외를 해주면 에너지 업셋을 다시 추가를 해준다면 플러스 스테이트 0과 1의 포지티브한 슈퍼포지션에 해당하는 아이겐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아이겐
네. 그 포셉스 에너지가 그 작을 때 어떻게 저렇게 타입하게 되는지 그거 포셉슨 에너지가 사실 질문이 어떤 거죠? 이제 코사인 파이가 네. 저렇게 근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그거는 사실 전 수업 시간에 많이 유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죠. 이 코사인 파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 파이는 이 넘버랑 컨주게이트 되어 있는 어떤 오퍼레이터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맨 처음에 썼냐면 이 코사인 얘를 일종의 넘버 베이시스의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을 갖는 것 같은 이런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을 해줬었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우리가 이 스테이트, 아이덴 스테이트들 간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어요. 이전 시간 수업에. 그래서 이 컨주게이트한 릴레이션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H가 행동이할 때 헤드디렉션으로 볼때 폴스 스테이트가 제가 디자이너스가 된것 같은데 크게 문제가 다시요. first excited state가 디제너러시가 있는 것 같아. 잔스디렉션으로 어떤 거는 제로 N씨가 제로인 영역이 네네. 여기서 폴스 스테이트의 디자이너스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델타 n이 이 애들이 오버랩이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디자이너스가 있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가정하고 있는 해밀토니안은 n하고 n 플러스 1 브랜치만 믹싱이 되는 건데, 실제 조회수 정션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세컨드, 슈퍼페어가 서만에 가는 프로세스로.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하려고 했는데, 원래 state initialization은 우리가 섞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ground state로 릴렉스를 했을 때 프리페어 해준다 해서 한 이 정도 상태에서 해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잘 조절을 해줘야죠. 완벽히 엔지가 0인 아닌 그런 상태에서 이니셜라이즈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실험하는 사람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커플링이 있을 때 원래 커플링이 없을 때의 그 말된 스테이트들이 저렇게 바뀌는 거면 커플링 터널이랑 커플레이션이 계속 바뀌는 네, 커플링 텀에 의한 터널링에 의한 perturbation에 의해서 여기가 원래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열린다는 거죠. 네, 그 열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해밀토니안 애널리시스를 했었는데 로컬하게 보면은 우리가 시그마 G랑 시그마 X로 표현되는 그 해밀토니안이 있었잖아요. 얘를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해주면 이렇게 스테이트 믹싱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스플릿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컬하게. 그래서 좀 더 봅시다. 예를 들어야 이렇게 고민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피지컬이 구현된 파라미터는 네, 좋은 지적인데요. EJ over EC가 한 0.1 이 정도 영역대. 사실 여기 4를 붙이는 게 맞긴 합니다. 옛날 페이퍼는 요즘 쓰는 EC는 옛날 페이퍼가 쓰는 그러니까 EC 올드라고 해야 되나? 옛날 페이퍼가 쓰는 컨벤션 네, 그래서 EJ over EC도 이 올드한 유닛으로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4가 붙는 이유는 이런 거죠. 찰징 에너지라는 게 요즘
적어도 구현돼서 많이 스터디가 되었던 영역은 한 이 정도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델타 NG가 0은 아니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또 아이겐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죠. 저 해밀토니안을 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들을 구해줄 수가 있는데 내용 결과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서 만약에 NG가 작은 영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 에너지 갭이라는 게 이 델타 NG의 쿼드레틱한 디펜던스를 갖는 제곱 형태로 디펜던스를 갖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코멘트를 하자면 그러면 이 쿠퍼페어 넘버가 좋은 퀀텀 넘버인가는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결국은 이 넘버들 간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그러니까 델타 NG가 한 2 8d가 되는 이 정도가 어떤 게 그 퀀텀 넘버인가를 결정하는 그 퀀텀 넘버가 그 쿠퍼페어 넘버인가 아니면 그게 깨지나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이외에 뒤에 그 싱글 큐빅 오퍼레이션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 다 비슷해요. 큐빅 컨트롤하는 방법이 시그마 Z에 멀티플라이된 텀이랑 시그마 X에 멀티플라이된 텀만 있으면 컨트롤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관심 있는 분은 강의록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찰리 큐빅이 어떤 식으로 맨 처음에 구현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디벨롭이 되어왔는가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찰리 멀머비 되도록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 찰스 큐빗은 맨 처음에 이 프랑스에 있는 이 C게이 그룹에서 구현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른 경쟁하는 그룹도 있었어가지고 이것만 보여주는 거는 옳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미셸 데브레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굉장히 저희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여기 와서 그룹을 차리고 했던 연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슈퍼페어 박스라고 하는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 게이트 볼티지로 이 커플링을 캐패시티와 커플링을 해주는 스트럭처가 슈퍼페어 박스입니다. 맨 처음에 구현된 거는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 페이퍼에도 피규어가 참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
스펙트로미터 SET라고 하는 싱글 일렉트론 트랜지스터라는 소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을 설명하기 어렵고 얘는 간단히 말하면 슈퍼파이어의 넘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해준 거는 저 NG 값이라고 하죠. 이거를 변형시킬 때 이게 NG인데 NG 값을 변형시킬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구현이 될 텐데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갖는 슈퍼페어 넘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각각의 여기 포인트에 대해서 슈퍼페어 넘버의 expectation value를 플롯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프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런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프로퍼티를 맨 처음에 측정한 게 이 페이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EJ over EC 혹은 오드 유닛으로 해서 EJ over EC, 현대 유닛으로는 EJ over 4 EC는 한 0.08 정도의 값을 갖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후에 이 NEC라고 하는 일본의 회사의 야스노부 나카무라라는 선생님이 최초의 초전도 큐빗을 구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라는 게 큐빗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0과 1 상태의 어떤 점이 있는 그 어드레싱을 맨 처음으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죠. 네, 설명하기는 참 복잡한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조제품 정션이 아니라 스피드를 써가지고 external flux에 의해서 EJ 값이 effective하게 튜닝이 가능한 이 슈퍼페어 박스를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마그네틱 플럭스가 들어가는 곳이고 우리가 게이트 차지로 튜닝을 하는 곳이고요. 이 나머지 관련된 거는 이 큐빗을 측정하기 위해서 해놓은 회로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얘가 프로브 엘렉트로드라고 하는데 어떤 특성을 갖냐면 만약에 슈퍼페어가 슈퍼페어가 한 개의 박스 안에 들어있으면 여기로 슈퍼페어가 이 퍼지 파티클 두 개로 분할이 된 다음에 터너 아웃 되도록 이렇게 컨디션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페어가 이제 일렉트론 두 개로 나뉘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걸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전류를 측정함으로써 그런 리드아웃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1 상태를 어떻게 말을 하면 0으로 바로 이렇게 리셋을 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리셋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현한 EJ over EC도 어느 정도 비슷한 컴퓨터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레버 다이어그램이 결국에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coherent oscillation을 보는데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이 검은색 점으로 표현이 된 이 점에 NG 값을 놓으면 시스템이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여기 ground state에 놓여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하냐면 여기다가 굉장히 빠른 펄스를 쏴줍니다. 그 게이트로 이제 그러면 NG 값이 여기서 여기로 팍 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거의 0 스테이트에 있었는데 만약에 NG 값이 여기로 뛰면은 그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은 더 이상 0과 1이 아니라 걔네들의 슈퍼포지션이기 때문에 오실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이내믹스에. 그리고 이렇게 놓는 그 펄스의 길이를 조절을 한 다음에 variable delay에 대해서 final population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population을 측정하는 원리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스테이트에 있으면 얘가 두 개 퍼지 파티클 터널링 이벤트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전류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이거고요. 네, 근데 이거의 문제가 일단은 이걸 통해서 최초의 coherent oscillation을 플랜도 큐빗에서 관측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이게 이 초전도 큐빗의 탄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리드아웃을 위해서 우리가 이 퍼지 파티클
터닝 이벤트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냥 1 상태를 계속 0으로 떨어뜨리려는 어떤 리셋 프로세스거든요. 릴렉세이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큐빗의 코헤런스 타임을 이 without 하는 회로가 제한시키는 그런 역할을 갖기 때문에 한 2나노세컨드 정도의 굉장히 짧은 라이프 타임을 갖는 고정 컴퓨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 아마 이게 실험이고 이게 이론인 것 같은데 그래서 릴렉세이션이 상당히 문제인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커브에서 얘가 바로 이 첫 번째 낫에 해당하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큐빗은 최초의 초전도 큐빗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만 코헤런스 타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추후 이분들이 뭐 다른 방법을 써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마이크로 세컨드 영역까지 늘리긴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코헤런스 타임에서 큰 돌파적인 연구를 한 게 이 컨트롤 뉴라는 찰스 큐빗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큐빗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나노세컨드였는데 2마이크로세컨드 거의 한 2 or 3 orders of magnitude가 바로 증가를 해버렸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것도 미셸 데브레 교수님이 여기 있을 때 하신 연구입니다. 이분은 이 연구를 하고서 예예대로 옮겨와서 도입부에도 아주 좋은 연구를 많이 이어나가신 분이고 지금은 구글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니움이라는 회로가 있는데 이름이 참 이상하죠. 요즘에는 무슨 이렇게 큐빗 이름을 많이 붙이곤 하는데 컨트로닉스 그룹이라고 그룹 이름이 컨트로닉스 그룹, 퀀텀 일렉트로닉스 그룹을 컨트로닉스라고 해서 거기서 만든 이름이라서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회로를 보면 쿠퍼페어랑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사실 비슷한 쿠퍼페어 박스랑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이펙티브한 해밀토니안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쿠퍼페어 박스는 이건데 아까 싱글 정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2개의 정션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세 번째 엄청나게 큰 조세튼 정션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이게 리드아웃을 하는데 사용되는 회로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무슨 순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커다란 조세튼 정션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코헤런스 많이 증가했나? 그러니까 T2는 알겠는데 T1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나?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딱 한 가지만 뽑아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 without surface를 잘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 environment로부터 큐빅이 decay 커플링 하는 것을 보호하는 어떤 시메트릭한 구조로 설계가 잘 됐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사실 찰리 큐빗이라고 불리기는 찔리는 게 바로 이 파라미터 리뷰입니다. 그래서 EJ over 옛날 EC가 B를 넘는 트래디셔널한 찰리 큐빗하고는 다른 영역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찰리 플럭스 큐빗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코헤런스 타임을 저기 파라미터 있잖아요. 이 튜닝이 가능한 NG 그리고 external flux도 튜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튜닝을 했을 때 얘가 transition frequency가 그러니까 연방 1 사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익사이드 스테이트 사이의 에너지 스플릿팅이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한 게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 얘가 어떤 셋업 포인트를 갔습니다. 이 회로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뭘 가지고 했냐면 이 회로가 여기 셋업 포인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NG 방향뿐만 아니라 이 phi 방향으로도 first order insensitive 할 때 transition frequency가 큐빗의 코헤런스 타임이 T2가 높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optimal한 working point라는 개념을 최초로 수립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여기가 저희가 볼티지에 연관된 값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더 넓게 보면은 볼티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charge fluctuation도 결국에 이 NG의 fluctuation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G에 대해서 insensitive한 큐빗을 만드는 게 이 코어런스 타임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플럭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게 당시에는 돌파적인 T1, T2 값을 얻어낸 연구가 이 파이오니어 연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여기에 해당하는 이 연구고요. 몇 가지 코멘트를 하면은 유베로의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일단 비더 서킷이 엄청 디스트럭티브한 그런 건 아니어서 릴렉세이션 레이트가 적었다. 그리고 스윗 스팟이라고 요즘에 부르는데 이 옵티멀한 큐빗의 워킹 포인트를 정리를 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멘트를 맡은 게 원래 charge 큐빗은 EJ over EC 레이쇼가 낮은 영역에서 정의가 된 애들이었는데 얘는 이제 EJ over EC 레이쇼를 1 이상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좋게 나오니까 이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쇼를 올리려면 EC 값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charging 에너지를. charging 에너지를 줄이려면 캐패시턴스를 높여야 되는데 캐패시턴스가 높으면 그러니까 주변의 백그라운드